안녕하십니까. 무명을 밝히고의 지은아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최초로 설한 경전으로 알려진 화엄경은 깨달음의 세계와 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수행 방법에 관한 내용이 총체적으로 담겨 있어서 대승경전의 꽃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 경전 가운데 그 내용이 가장 방대하고 수많은 사상과 철학 학문을 집약하고 있어서 이해하기 매우 어렵게 느껴져 불자들이 쉽게 다가가기가 어려웠는데요. 이번에 드디어 우리 시대 대강백 무비스님께서 펴낸 대방광불 화엄경 강설이 81권 완관을 이루고 부처님께 봉정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명을 밝히고에서는 오늘 특별히 이 소식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잠시 뒤 함께 하겠습니다. 무명을 밝히고 4월 2일 월요일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일생의 수행을 한데 묶은 대작불사, 한국 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신 무비스님 대방광불 화엄경 강설 봉정법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 이번 행사 총괄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 범어사 전강주 용학스님 나오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한창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먼저 왜 스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됐는지부터 좀 먼저 말씀을 주셨으면 합니다. 어른 스님, 무자, 빗자 스님, 무비 스님 그 대방광불 화엄경 강설 전 81권 완관 기념 봉정 법회를 소개하기 위해서 네. 스님 그 시자로서 요번 일을 갖다 총괄적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네. 불교 방송에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것이 여러 불자님들한테 네. 유익한 소식이 되지 않나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무비 스님의 전강, 전법 제자 소개를 해드리면 되겠죠? 예, 예. 네. 행사를 이제 앞두고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오늘 또 무비스님께서는 또 강의가 있으셔서 스님께서 또 이 자리 또 대신 나오셨는데 네. 자, 무비스님을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작업을 도우시고 또 배우시면서 느끼시는 점도 많을 것 같습니다. 스님 어떠신가요? 이 세상의 최대 인연이 선지식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선지식은 우리에게 이제 우리 마음의 본성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시고 또 번뇌롭든지 여러 가지 질척거리는 탐진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안해 주시는 분이니까 네. 최지척거리에서 모시고 네. 산다는 것이 부처님 모시는 것만큼 복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방광불 화엄경 강설 이 책이 나오는데도 바로 가장 지근거리에서 이렇게 탄생 과정을 다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네. 자, 이번 봉정법회 언제 어디서 열리게 되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오는 4월 4일 범어사 보제루, 범어사가 이제 하엄 종찰인데 어상 스님께서 우리 하엄 초조시거든요. 네. 우리 거기서 이제 총무원장 스님이 이제 봉행위원장이 되시고 네. 종단 행사입니다. 그래서 14교구 본사 주지 스님께서 집행위원장을 맡으시고 네. 그렇게 봉정법회를 법무사 보제루에서 4월 4일 수요일 날 하게 네. 되겠습니다. 시간은 오후 2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에서 주최하는 이 봉정법회라는 거는 종단에서 그만큼 비중이 있는 행사라는 뜻인 것 같은데 자, 오후 2시에 법무사 보제루에서 마련되는 행사 식순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어떤 분들 참석하시는지도 알려주시죠. 총무원 종단 행사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 행사가 종단 내뿐만 아니라 네. 그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불교 국가도 아니고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잠시 짚어보면은 우리나라의 아주 아름다운 유명한 산들은 네. 그 산에는 꼭 큰 대찰, 사찰이 있고 수행자가 네. 있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금강산을 비롯해서 묘향산, 오대산, 소백산, 치악산, 팔공산 또 해인사 대장경판이 모셔지는 가야산 할 것 없이 네. 모두 최고 높고 아름다운 봉우리는 비로봉입니다. 그 뜻이 네. 하엄경에 비로자나 부처님을 우리나라 국가에서 네. 예전부터 천수백 년 전부터 우리 하엄 불교로서 그 우리 민족이 살아왔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은 산 이름이 그렇게
최고 봉우리가 비로봉우리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봉우리는 원효 스님, 네. 의상 스님께서 워낙 이 하엄경 또 하엄종에 대해서 네. 하엄불교, 대성불교를 펼치신 원력이 계셔가지고 네. 온 불국토가 하엄국토로 사실은 되어가 있습니다. 네.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단순히 범어사 행사다, 우리 한국 종단 행사다, 네. 몇몇 분들이 모인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네. 좀 더 늘리는 온 국민들이 네. 이 하엄 사상에 젖어서 복잡하고 혼탁한 세상에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하면은 이 봉정법회가 좀 더 가지는 그 의미가 더 깊어질 것 같은데 그러지를 못하고 네. 축소해서 네. 종단에서 원로 대덕 스님들하고 또 범어사 산중 스님들 모시고 또 이렇게 불자님들 모시고 그렇게 이제 봉정법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하셔서 무비스님께서 가장 제일 감개무량하실 것 같은데 부처님께 책을 올리시죠. 예. 스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불교 서적을 직접 이렇게 저술을 하시면서도 그간에 따로 출판 기념 법회 같은 것을 잘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일 처음 하신 게 공동 저작으로 당신께서 감수하신 건강경 전서, 그것을 은혜사 성가 대학원장 맡아 계실 때 97년도 조계사 법당에서 네. 처음으로 봉정식을 하셨고 그리고 당신께서 좀 편찮으셔가지고 병 후에 또 새로운 안목과 또 새로운 지견으로 세계 최초 금속 할자라고 하는 직지, 불조 직지 심체 요절, 흔히 줄여서 직지라고 하죠. 네. 그 직지 상하근을 당신 저작으로서는 처음으로 범어사에서 네. 봉정 법회를 제자들과 이 불자들과 더불어서 한번 모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네. 이 봉정 법회는 스님께서 네. 봉정 하시는 것도 하시지만은 네. 이 행사는 총무원장 스님께서 특별히 스님께서 좀 편찮으셨는데 봉정 법회 하실 기력도 없으시고 이런 상태에서 그냥 환경을 널리 보시하고 배포하시는 것만 당신 원력으로 세우셨는데 네. 총무원장 스님께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이제 다 맡아서 총무원장의 스님께서 이제 배포해달라고 스님께서 한 천지를 기정을 총무원에 하셨습니다. 네네. 하셨는데 그 총무원장에서 그 천지를 기정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와 같은 일들은 널리 알려가지고 우리 네. 불교가 흥창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해서 봉정법회를 총무원 주관하여서 어른 스님께서 그 출판 기념 같은 것을 잘 하시지 않으시면서 그 비용으로 오히려 스님께서는 법보시를 하셨죠, 늘. 네. 네, 그렇게 생색내고 형식적인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는데 이번 봉정법회는 이 형식적인 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하완경을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봉정법회를 하시는 것도 흔쾌히 허락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시작할 때 이제 화엄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화엄경, 무비스님의 대방광불 화엄경 강설 전 81권 완간의 의미 많은 분들께서 참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용학스님께서도 좀 한번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화엄경이 그동안에 우리 한국 불교에서 화엄경이 이제 80권을 주로 이제 스님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그 사이에 대강백 스님들께서 중간중간에 80권 본문을 한글로 번역하신 분들은 몇 분이 계십니다. 네. 그리고 그 화엄경의 해설을 쓰라고 있는 소초, 그러니까 한 소초가 한 150건쯤 됩니다. 네. 소가 한 60건, 초가 한 90건, 150건 하고 본문하고 80건 하고 이렇게 합치면 한 230건쯤 되죠. 그렇게 방대한 분량도 번역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화엄경 본문이라든지 예로부터 있던 번역을 단순히 이렇게 번역하는 그런 분이 있고, 그런데 이번 강설집은 그거하고는 달리 80건 단순 번역이 아니시고 80건에 대한 해설서를 최초로 쓰신 것이죠. 그러니까 좀 이해가실란가 모르겠습니다. 80건 화엄경 원문을 번역하신 것은 다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80건 원문에다가 강의 해설을 붙인 분은 최초라고 하시는 거죠. 그만큼 이제 화엄경 시간도 많은 시간이 소요돼야 되고 안목도 더 심도 있는 안목이 요구되는 것이라서 스님께서는 일찍이 타는 스님 회상에서 70년대에 화엄경을 또 수학하시고 정강을 받으시고 통도사, 법무사, 은혜사 성가대학원
또 교육원장 이렇게 이제 교육계에서 역임을 하시면서 그동안에 늘 하엄경을 한 30여 년을 줄곧 손에서 놓지 않으시고 계속 연구하시고 번역하시고 이렇게 해오셨는데 그 결과로 한문본을 당신께서도 94년도에 처음으로 한글본으로 번역을 하신 게 있습니다. 80권 하엄경을 10책으로. 그리고 또 미진하다 싶어서 옛 목판본에 보기 어려운 부분들을 굉장히 간단하게 옛 현토 제목 과목에 의해서 현토본 한문본으로 80권을 현대판 한문본으로 다시 재해석을 해가지고 지금 강원 교재 금인정 교과서로 된 게 한문본 하엄경이 또 80권 나온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거는 이제 2014년 지금부터 한 5년 전부터 스님께서 옛날 한글본 그리고 또 한문본 이 두 가지 본을 취합하시고 한글본 한문본을 다 싣고 네. 그리고 거기에다 당신 강서를 붙였으니까 내용이 굉장히 80권이 아니라 네. 상당히 방대한 분량입니다. 네. 한 200~300권 됩니다. 2014년부터 이제 실제로 1권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 이전의 작업들이 다 바탕이 되어 있기에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또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 스님께서 옆에서 지켜보셨을 때 그 완간 작업 중에 언제가 가장 힘들어 보이셨어요? 스님께서 뭐 좀 건강하신데 좀 불편하시죠. 가장 불편하셨던 모습이 마지막 권 그러니까 하엄경은 80권 하엄경은 80권에서 입법개품이 끝나는데 스님께서는 꼭 한문본을 하시더라도 하엄경의 전체적인 그 요약 주제를 담아놓은 것이 보현 행원품이 있는데 네. 그게 80권에서 따로 떨어져서 별행경으로 이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그 보현 행원품을 마지막에 실어가지고 스님께서 그 보현 행원품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시고 네. 또 그걸 하엄경의 주제라고 이렇게 늘 말씀도 하시는데 보현 행원품이 나올 무렵에 그게 나오면 이제 81권이 완간이 되는데 그거 출간을 앞두시고 일주일간 되게 편찮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네. 입원하셨는데 마지막 거는 네. 제일 힘드셨다 하면 막 그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지막 거는 병원에서 하엄경 저만식을 했습니다. 네. 예. 자료도 보니까 지금 사진에서 스님께서 옆에서 병원에서 그 마지막 작업하실 때 같이 계셨던 사진이 보이는데 출판사 직원분들도 또 네. 교정 보시던 분들도 네. 또 관계되시는 분들이 스님께서 불편하신데도 그 주사 바늘을 갖다가 대여섯 개 이렇게 손에 꼽으시고 그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그래가 제가 글을 그렇게 써놨습니다. 장렬하시게 입원하셨습니다. 네. 현재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조금 불편하신데 굉장히 이제 뭐 쾌차하셨습니다. 네. 대작불사, 한국 불교의 새로운 역사. 정말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용학 스님께서는 어떤 표현을 부여하고 싶으신가요? 참 이 하엄경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경전에서도 상당히 많은 저서를 스님께서 남기셨는데 특히 하엄경이야말로 스님께서 필생불사다. 일생을 걸고 하신 당신의 일생이 여기에 이제 물어녹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력 투구하셨고 제가 법무사에서 모시면서 이렇게 있어보면 염려돼서 새벽에 이렇게 한 번씩 예불 갔다가 당신 방 앞을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면은 네. 불이 안 켜진 날이 하루도 없었거든요. 그 불편하신 몸으로. 네. 그러니까 새벽부터 해서 또 낮에든지 오후에 저녁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 늘 번역하시고 또 해설을 강서를 따듬으시고 또 다양한 하엄경 책들이 있습니다. 네. 중국 책들도 있고 한국 책들인데 갈 때마다 책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당신께서 하시는 거 보니까 완전 연소. 정말 스님 자체가 하엄경이었다. 그 내용을 그냥 글로 책으로 네. 이렇게 옮겨진 것이니까 스님의 그런 옹기라든지 법향이 오롯이 녹아 있는 그런 완전 불사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뭐 저도 수시로 한 번씩 말씀드린 게 스님밖에 하실 분이 안 계십니다. 다른 분들은 혹시 지식이 뛰어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능력이 뛰어나시다 하더라도 스님만큼 원력을 가지신 분들이 좀 드물시거든요. 굉장히 드무시죠. 네. 스님께서는 뭐 제가 어려서 한 96년부터 스님을 계속 이제까지 모시고 옆에서 20여 년을 이렇게 보는데 네. 대학원 시절 원장님 스님으로 모시면서부터 제가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정말 부지런하게
매일 그 해가 뜨고 지듯이 네네. 한 번도 해가 그쪽 휴가 가는 법이 없잖아요. 달도 휴가 가는 법이 없듯이 네. 당신께서 경전 속에서 또 삭발하시고 가사 입으시고 출가하신 성녀로서 네. 그런 부처님에 대한 모든 책무를 은혜를 갚는 길을 최선을 다한 불사였기 때문에 저는 필생불사다. 필생불사. 예, 이렇게 네.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무비 스님에 대해서 이렇게 20여 년 넘게 시자로 모시면서 소개를 한다면 어떻게 소개를 좀 해드릴 수 있을까요? 무비 스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제자로 잘못하면 스님을 평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스님을 옆에서 모시고 있으면은 인간의 길, 네. 사람이 사람을 아끼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아끼는 길은 아마 이 불교의 지견을 열으신 분들께서 그런 자비심이 물어녹아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스님께서는 사소한 거는 그냥 거의 그 시비거리로 삼지도 않으시고 늘상 그 시비 있는 쪽에서는 이제 고개를 돌리시고 명성과 이익이 있는 자리에도 잘 가시지도 않고 네. 그 형식적인 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고 오직 그 형식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봉정법회를 해가지고 멀리 있는 사람들이 봉정법회 했다는 하은경이란 이름을 세상에 한 번도 듣지 못할 사람들이라도 한 번이라도 들려주기 위해서 네. 당신 이름을 이렇게 대신 사용하시는 걸 좋아하셨죠. 네. 이름만 내기 위해서 하시는 분이 아니고 가치 없는 형식적인 것만 아니고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니까 스님께서는 첫째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정직하시고 네. 배려가 깊으시고 마음이 이제 포용하시는 게 수용하시는 게 굉장히 넓으셔가지고 무엇보다도 법보시라든지 이런 거는 보통 사람이 생각하실 수 없을 정도로 뛰어넘으시죠. 예, 어떤 데는 출판사에서 빚을 져가면서도 당신께서 네. 책을 갖다가 이렇게 법보시를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해 타산이 완전히 이제 당신 삶에서는 사라져 버리셨죠. 네. 그리고 스님 어떤 분이라고 보다는 감히 제가 이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분상이 아니죠. 네. 그래서 모시고 있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스님께서 이제 무비 스님의 전강 전법 제자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무비 스님은 경어 스님, 하남 스님, 탄호 스님 이렇게 그 법맥을 이어와서 한국 불교의 정말 지금 살아있는 역사다. 이렇게 감히 좀 표현을 해도 될까요? 예, 어느 집에나 이제 족보가 있듯이 네. 우리 불교 집안에도 크게는 선맥, 강맥, 율맥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강사를 하시면서도 일찍이 선방을 좀 오래 다니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님께서 63년, 4년 무렵에 이제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시고 해인사 산문을 나서지 않으시고 네. 해인사 산문을 나서지 않으시고 해인사 선방에서 3년, 봉암사에서 5안거 여러 군데서 스님께서는 이제 오대선 상원사에서 3안거, 봉암사에서 5안거, 간음사에서 한 2안거, 통도사 네. 극락에서 2안거, 동화사, 불국사, 인천 용화사, 용주사, 네. 망월사, 천축사,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파계사, 네. 송강사, 하암사 이런 데서 강사로서는 좀 드물게 한 20여 안거를 선객으로서 이렇게 운수납자로서 다니셨습니다. 네. 그 안목이 경허스님의 강맥으로 이렇게 전승될 때 경허스님, 하남스님, 탄허스님 밑에 이제 어른스님께서 78대로 이렇게 이제 강맥으로 되시는데 네. 단순히 강맥이 아니고 선가 그렇게 선맥을 스님께서 개성하셨고 또 범어사의 그 고산 스님으로부터 또 율맥을 또 이렇게 개성하셨고 지금 강맥으로는 탄허 스님께 하셨으니까 선교율을 다 갖추신 네. 어르신입니다. 네. 네. 자, 정말 그 일생일대 역작, 이 무비스님의 대방광불 화엄경 강설, 전 81권 이제 완간을 하셨는데, 끝나고 이제 앞으로 어떤 길을 가실까, 어떤 계획, 서원을 세우셨을까도 참 궁금하거든요. 옆에서도 아마 여쭤보셨을 것 같은데. 스님이요? 네.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제가 아무리
좀 시시라도 시실 분이 아니신데 네. 스님께서 이렇게 아까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법보실 하시기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네. 당신 책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만의 네. 정음 스님 같은 네. 분들의 108자제어 이 예. 책은 스님께서 대만에서 가져오셔가지고 예. 11만 권이나 당신 사비로 다 찍으셔서 보시를 하시고 이 하엄경 강설도 네. 이번에 총무원에 이제 천질 그러니까 8만 권이 넘는 책이지 않습니까? 네. 8만 1000권쯤 되는데 이번에 천질도 기정하셨지만은 통도사 뭐 하엄살림 법회도 늘 가시면은 3000질 또 네. 우리 부산 조계종 연합회 성보 공양하실 때도 네네. 한 해마다 네. 2000권 네. 또 범어사 그 매월 열리는 초하루 법회 네. 하엄살림 법회를 합니다. 네네. 범어사 초하루 하엄살림 법회에서 300권. 뭐 돈으로 보다 한 300만 원 정도 되죠. 네. 뭐 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와 같이 하시고 또 81권이 낙권이 출간될 때마다 3주에 한 권, 한 달에 한 권 이 정도로 계속 네. 5년 동안에 출간이 되어가 왔습니다. 낙권이 출간될 때마다 한 1000권 정도를 전국에서 공부하시는 스님들과 네, 불자들에게 네. 당신 경비로 택배도 하시고 네. 선수 보시도 하시고 이렇게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님께서 이제 81권을 한 5년여 동안 이렇게 집필을 하시다 보니까 당신께서 강설하는 와중에 좀 빠뜨린 것도 있고 더 보충하고 싶은 것도 있고 네. 바로 잡고 싶으신 것도 있으시고 뭐 그러신가 네. 봐요. 네. 그래서 스님께서 이 81권 왕관 봉정 법회가 끝나시고 난 뒤에 당신께서 이제 하엄경 수정 보완해서 네. 또 81권을 다시 수정 보완하시는 걸로 1층의 작업을 삼으시겠다 이런 말씀은 제가 들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뭐 법성계라든지 왕복서라든지 하엄경 해설을 한 주옥 같은 그 해설서가 예전부터 있는데 네. 그걸 좀 더 쉽게 네. 번역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용 학생님께서 옆에서 그런 모습 보시면서 나도 좀 책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가져보셨나요? 책은 내기는 내겠지만은 지금은 저는 이제 제 공부할 때고 네. 이것이 이제 공부가 나중에 좀 익어지면은 언젠간 그 결과물이 가치 있는 책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은 네. 책을 해야죠. 저도 이제 하엄경을 스님 밑에서 배우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한 20여 년 전의 노트가 지금까지 그대로 네. 다시 반복해서 쓰고 작은 책자로 만들어 봤는데 그렇게 책 만드는 것이 하루 이틀 이래 해가지고 남의 눈을 오히려 혼탁하게 하는 것보다는 네. 이것은 반드시 남겨야 될 책이다 싶을 때는 20년, 30년, 40년, 50년이 걸리더라도 그것은 이제 남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저는 거니까 책 내는 거는 뭐 얼마든지 낼 수는 있지만 얼마나 좋은 책을 내느냐 이것이 이제 인쇄 공예로부터 업을 좀 덜 짓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무비스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요번에 제가 이제 스님 대신 강의를 하면서 그런 편차에 있어서 한 달 강의를 못 하셨어요. 스님들과 이제 불자님들께 문소선 경전연구에서 하시는데 그때 제가 살짝 스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오래오래 스님을 거친 표현이지만 써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속말 하듯이. 네. 스님께서는 당신 건강이 당신의 몸이나 당신의 실력이나 당신의 그런 직견이 당신 자산이시기도 하시겠지만은 이제는 스님은 모든 불자들의 자산이기 네. 때문에 네. 스님께서 건강을 소홀히 하시면은 직무유기에 해당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네. 우리의 자산을 스님께서 잘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조금 더 그러니까 강의도 3시간 하실 거 1시간 하시고 더 힘드시면 20분 하시고 또 건강이 회복되시면은 3시간 아니라 5시간 하시면서도 우리 곁에 오래오래 계실 수 있도록 당신께서 스스로 건강에 더욱더 네. 유념해 주셔야 네. 우리 모든 불자나 제자들에게도 마음 편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죠. 이번 범어사 4월 4일 수요일 오후 2시 보절위에서 묻자비자 무비스님 강설 대방강불 하엄경 봉정법회를 합니다. 이때 오셔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하엄경에 대해서 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진정한 가치와 불교에 대해서 아름다운 그런 장엄을 한번 느끼시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같이
살아가는 불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무비스님 대방광불 화엄경 강설 봉정법회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준비를 맡고 계신 범어사 전강주 용학스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우리 시대 대강백 무비스님의 대방광불 화엄경 강설 81권 완가를 기념하는 봉정법회가 오늘 4일 수요일 오후 2시 범어사 보제루에서 봉행됩니다. 자, 한국 불교 역사에서 큰 획을 긋는 이번 법회 많은 분들의 동참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그동안 애써주신 무비스님께도 고마운 마음과 격려의 박수를 전합니다. 무명을 밝히고 오늘 순서 여기서 접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